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입니다. 조금 된 일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인 에미상에서 6관왕을 거머쥐었죠. 남들 다 아는 얘기고 이미 지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왜 주제로 가져왔냐면 이 에미상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매체 간의 경쟁, 즉 케이블 TV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OTT 간의 경쟁 구도를 이 에미상 수상작들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9월 초였죠.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은 이정재 배우님, 감독상은 황동혁 감독님, 그리고 여우단역상, 특수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이 미술상 이렇게 6개죠. 14개 부문의 후보였고 6관왕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에미상이 어떤 걸까요? 영화 쪽은 다들 아카데미가 제일 권위 있는 상인 건 아시죠? 그게 이제 영화 말고 방송계에서는 에미상이 최고입니다. 에미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있어요. 프라임 타임. 즉 황금 시간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에미상과 아니면 이제 비황금 시간대에 상영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비프라임 에미상,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중에 오징어 게임은 프라임 타임, 즉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상영한 작품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수상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에미상이 1949년 첫 회를 시작으로 분야도 드라마 외에도 각 분야별로 상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비영어권이 상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상에서는 일본이 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에미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드라마는 사실 여러 회편으로 제작이 되고 드라마 특성상 집에서 TV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자국 언어에 익숙합니다. 에미상은 또 미국 내에서 방영된 TV 드라마나 TV 쇼만 가지고 심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자막을 놓고 쇼를 본다는 게 그 미국, 그 나라 국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죠. 미국에서는 더빙을 한다고 합니다. 박은빈 배우님만의 뛰어난 연기력이 있죠. 자폐 스펙트럼을 연기하였지만 이러한 작품마저 자막이 아닌 더빙을 할 정도로 드라마로서 미국 내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신청하였고 넷플릭스 서비스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했고 경제적 가치는 1조를 훌쩍 넘는다고 알려져 있대요. 통계로 나타내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오징어 게임을 봤고 그 전체 시청 시간을 봤을 때 16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18만 8천 년이라고 해요. 왕자의 게임 아시죠? 지금까지 최고의 이제 드라마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데 8년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이 왕자의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 컨텐츠 조회수가 169억 회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오징어 게임 방영된 지 몇 달 만에 관련 컨텐츠 조회수 170억 회로 그 기록을 넘겼다고 합니다. LA에서는 오징어 게임 공개일이 9월 17일인데 이날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공개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K-팝, K-영화에 이어서 K-드라마까지 성공을 하면서 컨텐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로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근 몇 년 새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뛰어난 배우들이 나타나서? 아니면 훌륭한 작가들이 몇 년 새 등장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뛰어난 배우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으면서 훌륭한 작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 막 에미상에서 6관왕을 하고 그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입니다. 온라인 OTT. 온라인 OTT의 등장이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이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리 오징어 게임이 한국인들에게 유명하고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KBS, MBC, SBS에서 상영한 드라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청시간 16억 시간, 콘텐츠 170억 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오징어 게임이 과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던 2000년대에 한국에서 아무리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게 지금 이 정도의 이슈를 일으켰을 거라는 전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 한들 그걸 해외와 이어주는 그 플랫폼이
해외 전파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미상에서 이제 온라인 OTT는 그때는 시장이 작았을 테니까 감안은 할 수 있지만 이 에미상은 대부분 미국 케이블사의 소유물이었어요. 백인 문화권 콘텐츠가 에미상의 대부분을 이루기로 했고요. 사실 오징어 게임의 통계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당연히 작품상과 각본상까지 받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의 3분의 1이 보고 전 세계에 넷플릭스 1위를 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한 평가인 작품상과 각본상이 못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감독상을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가져간다면 작품상과 각본상은 오징어 게임이 못 가져갈 거라는 썰이 예전부터 돌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오징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미디어 매체인 이제 케이블 TV 그리고 온라인 OTT 간의 대립구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대형 케이블 방송사입니다. HBO. 이 HBO사의 석세션이 에미상의 작품상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석세션은 정말 대단한 드라마예요. 왕자의 게임 이후에 이제 그 HBO 회사의 간판 작품으로 재벌 상속에 대한 소재를 블랙 코미디로 소화를 한 드라마거든요. 이미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여러 번 받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즌 3까지 나왔고 시즌 4가 예정된 상태인지 방영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리즈의 위상이 지금의 오징어 게임을 이기고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는 잘 모를 수 있겠다는 평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OTT인 넷플릭스에서 에미상의 대부분을 독차지할 수는 없기에 케이블사의 작품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줘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한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결론은 문화랑 언어의 장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상식에서 우리나라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장벽을 이어주는 플랫폼인 온라인 OTT의 성장이 꼭 필요하고 뒷받침되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이제 케이블과 OTT의 미디어 간 다툼이 어떤 양상을 앞으로 보일지 지켜보면은 저희 한국 컨텐츠의 발전을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였습니다.